근데 그 황보 의원이 지금 황보승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네. 청탁금지법 위반 이 두 개 혐의인데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제 그러니까 간단하거든요. 그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로 후원 계좌로만 돈을 받아야 돼요. 원래 정치자금 예, 그렇게 예. 돼 있죠. 근데 엄격하게. 그 선관위 신고된 그 계좌가 아니고 돈 봉투를 직접 받거나 다른 계좌로 받거나 이랬을 때 그 김연아 의원도 똑같고요. 김연아 그렇죠. 의원도 똑같고 그 청탁금지법 위반은 이제 본인이 공직자인데 그 내연남이 스폰서 역할 그것도 이제 억대 뭐 아파트를 얻어 준다거나 차량을 제공한다거나 신용카드를 아직 갖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뭐 명품도 사고 뭐 펑펑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고, 그러니까 21대 총선에 그 아니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에 이제 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는지 이거는 이제 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황보 의원이 지역구인 부산 중 용도구의 기초의원 일부가 공천 헌금의 성격의 네네. 본봉투를 건넸는지 요거.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황보 의원이 당선을 전후로 해서 아까 얘기하신 네. 내연남으로부터 네. 아파트와 신용카드를 받아서 썼는지 여기에 이제 주요한 그 혐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의혹 중에 하나인데 그 황보 의원은 그런 그 의혹에 대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 지어낸 소설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근이고 전 남편이 자기를 나에게 복수하려고. 복수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다라는 게 이제 2년 전부터 일관적으로 또 일관되게 주장해 오시는 건데 그 조성아 씨 그 전 남편분을 제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을 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사건이 불거진 게 2021년입니다. 2021년에 이미 그 전 남편 조성아 씨가 7개 매체에 제보를 했다고 해요. 그때 뉴스타파도 포함해서 제보 메일을 주셨는데 아무도 보도를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이제 이 남편의 가정 폭력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 전 남편이 그때 당시만 해도 정치자금 문제는 제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불륜 사실이 있다. 불륜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정치자금까지 할 생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냥 불륜 사실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품위가 자격이 안 된다. 그러니까 탈당을 해라. 국회의원은 뭐 임기는 마치되 탈당을 해라 정도를 요구했었고, 근데 그 저희가 보도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한 지금 그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불륜 사실 하나로 뭐 이렇게 보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보도할 수는 네. 없죠. 뭐.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사가 보도를 안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조성아 씨가 그 제보를 하지 않은 서울의 소리가 어떻게 이걸 알고 보도를 막 했죠. 이제.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뭐 저 유부녀인데 그냥 불륜 사실이 있어요만 가지고는 뭐 사실 좀 보도의 요건은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그거는 진짜 그야말로 보도거리가 안 근데 되는데. 그랬다가 제가 이제 이번에 만나 보니까 정치자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찰이 실제 수사를 하고 있고 남편이 단순히 뭐 그냥 옆에 부부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보니까 정치적 동지더라고요. 그 정치적 동지란 단어는 검찰이 만들었잖아요. 그 정진상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동지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뭐 정치적 공동체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부부가 그때 당시 왜 그래 동지냐면 황보승희 의원의 구의원 시절부터 정책 개발이나 무슨 공약 그리고 심지어는 그 21대 국회 들어왔을 때 보좌진에 대한 교육 이 전 남편이 다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근데 뭐 하시는 분인데 그런 뭐 능력이- 하시는 분인지 근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성격이 꼼꼼하고 파워포인트나 이런 엑셀 작업하신 거 보니까 그 굉장히 이제 좀 전문가답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무슨 뭐 유권자들의 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직접 했고 그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지로서 계속 같이 왔는데 야.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 불륜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된 거죠. 이게 참 그 두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런 정치적 동지였다가 지금은 이제 이혼까지 사실 한 건데 네. 한번 그 두 사람이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 이거는 뭐 거기에는 약간 돈을 받는 듯한 뉘앙스의 문장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겁니다. 뭐 황보승희 의원이 뭐 욕설이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들려드리는 건 아니고 네. 거기에 보면은 황보승희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뭐 모든 거 다 폭로하고 끝내자. 마음대로 해라. 끊어라. 정치 자금까지 포함이다. 새끼야 조용히 해라 좀. 새끼야 정치자금. 새끼 이게 진짜 야이 새끼 네 능력 안 내가지고 남한테 그래 돈 받은 게 자랑스럽나? 어? 깜방 보내라 이놈아. 그게 네 소원이가. 어? 그래 할 말도 없나? 네가 내한테 할 게 협박밖에 없어? 다 해 새끼야. 우리 깜방 들어가 줄 테니까 끊어. 조사톤 내용이 너무 살벌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네? 뭐 부부간의 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굳이 리포트를 해서 알린 거는 이제 네. 본인은 계속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통화 내용에서 이미 본인이 이제 남의 돈, 그러니까 사실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건 또 사실인데 네가 돈을 잘 못 버니까 내가 받은 거 아니야라고 사실상 자기가 그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있죠. 네. 네가 저기 능력이 안 돼가지고 한 걸 어쩌란 말이냐, 뭐 그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액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 본인이 리스트에 쓴 메모장에 쓴 게 66명에 근데 2억이 넘고 그 내연남이 뭐 지금 대충 저희가 봐 1억 이상을 지금 대준 것 같아요. 내연남이 뭐 신용카드 지금 둘은 뭐 사랑했기 때문에 내연남 정정복 씨란 분은 부동산 그러니까 부산의 부동산 부자세요. 부자. 막 그 부산 서면에 큰 건물도 갖고 계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사랑해서 우리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준 게 정치자금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건 자기 본인 생각이죠. 그거는 자기가 그러고 어떻게 자기 가정을 또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게끔 도와주고 하면서 내가 쓴 돈은 사랑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 근데 그게 법원에서 통합니까? 통하지 않겠죠. 근데 그 전 남편이 황보승희 의원을 폭력을 썼다. 이거는 본인도 사실 그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네, 인정하긴 했죠. 인정했죠. 그 사실이 네. 있고 그 그 폭력을 행사. 폭력을 행사할 당시에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그거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냥 네.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렇죠. 예, 예. 이 사건을 잘 보셔야 되는 게 황보승희 의원이 2년 전에 이준석 대표한테 그 얘기를 했죠. 2년 전이 아니라 작년인가요? 이준석 대표한테 이준석 대표가 황보승희 의원을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을 하죠. 자기가 당 대표 되고 나서 2년 전에. 예. 근데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준석 대표가 물어봤나 봐요. 갖고 이걸 감사를 뭐 하든지 윤리 회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황보승희 의원이 자기 그 폭력 당한 직후에 그 자기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그 사진을 이준석 네, 대표한테 예. 보여줬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한테 직접 그런 적이 있냐 그랬더니 그걸 보여주고 난 가정 폭력의 희생자다 하면서 수석 대변직을 그냥 본인이 관두는 선에서 끝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대로 지금 뭐 당무 감사들이 이루어졌다면 이분은 뭐 스스로 나가지 않더라도 아마 제명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정 폭력으로 본인의 불법 정치 자금을 덮은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안에서 잘 봐야 될 거는 가정 폭력은 그냥 가정 폭력 그 개인들의 문제인 거고, 그렇죠. 이 사건의 본질은 불법 정치 자금인데 그냥 단순히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리스트에 있는 분들이 지금 구의원도 계시고 다 계시고 이거는 저희가 아직 보도를 하지는 않았는데 경찰 입장에서도 거의 1년 동안 수사를 놓고 뭉개다가 뭐 한국일보가 쓰고 뉴스타파가 쓰고 막 기사를 막 쓰니까 갑자기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현직 구의원 2명 지금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현직 구의원만 할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름도 있고 김세연 전 의원도 있고, 김세연 전 의원도 그때 당시 공천관리심사위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상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 사무실 선거 사무소를 방문할 때 지금까지도 봉투가 가는 거죠. 이거 쓰시라고 해서 뭐 1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7천만 원까지 적혀 있는데 이 후진적인 정치 문화가 아직도 있구나. 근데 제가 봐서는 황보승희 의원 경우와 같은 사례들이
사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김연아 의원의 방식이 있고 또 황보승의 방식이 있는데 그런 식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하는 거는 계속 있어 왔던 거죠. 근데 아무튼 뭐 사적 복수를 위해서 자기를 음해한다 이렇게 이제 황보승 의원은 주장을 하는데 전 남편 조성화 씨는 뉴스타파하고 인터뷰에서 어쨌든 그 총선 당시에 2020년 총선 당시에 황보승 의원이 억대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 그건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한번 그거를 한번 저희가 뉴스타파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근거가 뭡니까? 그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집에 이제 그 노트 빨간색 껍데기에 안에 뭐 낱장은 노란색인 그 노트에 세 장에 이제 1번부터 66번까지의 명단이 있었던 거고요. 네. 거기에 뭐 이름하고 금액, 맨 밑에는 개까지 써 있었습니다. 그 1번은 아시다시피 이제 전국이고 내연남. 예, 내연남이고 66번은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게 이제 어떤 절인데 선거 끝나고 방문했었거든요. 네. 66번은 아마도 선거 끝나고 이제 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장부를 봤던 거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실제 돈이 에코백에 담겨가지고 에코백, 그 예. 천으로 된 백 말씀이시죠? 예, 뭐 베이지색이라 해야 네. 되나? 예, 베이지색이었어요. 에코백에 담겨서 네. 당시에 이제 황보선이 자꾸 뭐 열어보고 뭐 하길래 뭔가 봤더니 이제 에코백에 돈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흰 봉투에 네. 주로 5만 원권으로 해가지고 뭐 한 1억 2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야, 참 그 전 남편 조성화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주장이 사실이라면 참 대단하네요. 그 에코백에다가 그 흰봉투 넣어가지고 그게 1억 2천만 원이나 됐다고. 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또 어떻게 검증했냐면 실제 이분 계좌 내역을 보니까 이거 현금화 시켜야 되잖아요. 일종의 돈 세탁. 네. 현금을 받은 거를 일단 자기 계좌에 넣고 뭐 500만 원씩 이렇게 쪼개가지고 자기 계좌에 넣고 이거를 다시 황보승 의원 계좌로 실질적으로 한 4천만 원 그렇게 갔더라고요. 경찰은 그거 돈 세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돈을 어디서 났는지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 보면 이제 66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이제 상납자 그렇죠. 수를 얘기를 가리키는 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경찰이 그 조성화 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66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상납자 리스트를 확보를 했죠. 그렇죠. 그 예. 상납자 그러니까 이분도 전 남편도 정치자금 문제까지 건드리면 정말 감옥 갈 수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리스트 원본을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사진 찍어놓은 것도 삭제를 했는데 경찰이 포렌식해서 복원을 한 거죠. 저희가 그 자필 메모 저희가 한번 띄워볼까요? 이게 이제 그 상납자 리스트에 해당하는 황보승 의원이 직접 메모를 하죠. 메모지에다가 네. 네, 자필 메모입니다. 이게 아까 전 남편이 얘기했던 66번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 지금 나오는데 보면은 이게 번호가 딱 이렇게 있네요. 63번, 64번, 네. 뭐 65번, 65번. 예. 한 2억 1,455만 원 이렇게까지 이제 적혀 있네요. 이야. 그러니까 66번에 2억 1천만 원 정도? 천여만 원 근데 정도? 저희가 이제 또 보도를 했습니다만 국회의원 월급이 있잖아요. 네. 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근데 황보승 의원의 재산은 계속 조금씩 증가를 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020년에 이혼을 했잖아요. 2020년 8월에 이혼이 되거든요. 예. 이혼을 하면서 전 남편에게 그 위자료 5천만 원 그거밖에 하고 안 되나요? 위자료 5천만 원 하고 집 결혼할 때 남편이 집을 사왔잖아요. 근데 그 집을 남편한테 삽니다. 황보승 의원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5억 5천을 써요. 현금으로. 근데 5억 5천만 원만큼 그러면 빚이 있거나 네. 내가 뭐 벌어놓은 게 있거나 해야 되는데 황보승 의원의 그 집을 남편으로부터 넘겨받았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3억 얼마 거의 4억 가까이를 보내줬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경찰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돈 뭐지? 아버지가 이제 순수하게 정말 아버지가 돈이 있어서 황보승 의원한테 집을 사줬다면 그건 증여잖아요. 그럼 증여세가 이제 4억에 증여세가 한 7천만 원 되거든요. 그렇죠. 증여세를 탈루했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그 돈은 4억은 아버지가 어떻게 벌었는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성화 씨 전 남편 주장은 가족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묻어놨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액수가 너무 커요. 이거 증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니 아까 저기 황보승이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다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중간에 뭐 또 아버님 뭐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혹시 뭐 부자가 됐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아버지가 황보승이 의원에게 4억을 보내줬다면 황보승 그 의원한테 사학이- 보내준 게 아니고 이 조성아 씨한테 전 남편한테 아. 직접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대금으로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 지금 받아 매매 돈을 대금으로? 받았는데 명의자는 또 저 황보승이한테 해줘야 되니까 예. 그때 당시 각서 같은 것도 작성했더라고요. 아.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 삼지 않기로 예. 각서 같은 걸 해놨는데 이 자금 부분이 액수가 너무 큽니다. 지금 4, 5억 가량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의심스러운 불법 정치 자금으로 의심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증여 만약에 그냥 아버지가 사준 게 맞다라도 증여세를 냈는지 이런 좀 물어봤는데 전혀 반론도 없고 연락이 안 돼요. 그랬다가 얼마 전에 무슨 최보식의 그 조선일보 출신 거기 칼럼니스트 출연했나요? 예, 거기 전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현직 의원이 증여세 7천만 원 안 냈다고 하면 이게 탈당으로 끝날 일은 아니겠죠. 국민의 공분을 살만하죠. 그거는 세금 범죄에 가까운 범죄죠. 거죠. 그러니까 의원직 사퇴 이후 또 수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부산 경찰청 반부패 수사 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수사하지 않습니다라고 딱 잘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 혐의점이 있다는 건 인지를 했죠 경찰이. 저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런 또 사실 보도가 나오면 이런 보도를 통해서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왜 수사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고발 내용이 아니라서요. 와 정말 어쩜 그렇게 친절하게 그냥 그 고발된 것만 수사를 하나요? 대단합니다. 예? 근데 이상하죠. 어떤 수사는 막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별건 수사를 막 할 때도 있는데 또 어떤 때는 범죄 혐의점이 있는데도 그건 고발 내용 아니니까 수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좀 민중의 지팡이라고 그러나요? 국힘의 지팡이 아니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찰이 오해를 사지 않게 좀 정확하게 수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황보 의원 사건에서는 김연아 의원 경우와는 다르게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종의 불륜남, 내연남인데 사실 두 사람이 뭐 불륜이든 뭐든 그거는 사실 저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공적 사안은 아니에요. 네. 관심사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이 내연남이 황보승희 의원의 스폰서, 금전적 스폰서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사실 추가 보도를 할 게 더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PD 수첩이랑 아, 8월 1일자 방송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김연아 전 의원, 네. 황보승 이 두 의원의 케이스를 통해서 왜 이 두 의원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기초 의원들, 시 뭐 의원 아니면 도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해당 지역구의 이제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분들한테 상납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이제 공천 헌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일상적으로 몇백만 원씩 이렇게 막 받아 챙기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시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가장 악질인 부분이 그거죠. 너 시의원 되고 싶으면 난 거의 뭐 노예처럼 돈도 가져오고 뭐 어떤 분은 운전기사도 해주고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명의 차명 계좌에 차명 사무실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내부에서 고발이 나온 겁니다. 지금 김연아 전 의원도 가장 최측근이었던 사무국장부터 그 관계된 분들, 전현직 시의원들이 지금 한 거고 그 황보승 의원 같은 경우도 가장 같이 살았던 전 남편이 지금 폭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온 내부 고발 성격인 거죠. 아니 그 내연남은 황보승희 의원과 산이론 관계다. 음. 경제 공동체다. 그냥 이분 되게 재밌는 분인 게 저랑 전화 통화하다가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왜? 그냥 이분 그냥 욕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남 조성아 혹시 뭐 씨랑 주목 같은 건 아니죠. 조성아 씨랑 내연남이랑 통화한 녹음 파일도 한 서너 개 있거든요. 네. 일부는 서울의 소리가 온라인에 공개했던데 예. 저는 예를 들면 제가 뭐 불륜을 저질렀다. 그럼 상대방 남자 측한테 미안하거나 뭐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네가 얼마 잘못해 집에서 잘못했으면 아. 얘가 나한테 오겠냐. 당당하더라고요. 당당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고 방식 자체가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돈이 되게 많답니다. 아. 한 2천억 정도 그러니까 뭐 재산이 있다. 부동산 개발 업체 그렇죠. 사장이라는데. 그리고 이분이 어몽길 그 산악인 있잖아요. 예. 여기 친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몽길 아. 휴먼재단에 예. 아주 큰 손. 아. 그래갖고 뭐 네팔 가서 자기가 뭐 학교도 지어주고 했다. 근데 이 불륜이 시작된 게 바로 어몽길 휴먼재단에서 시작된 거예요. 2019년에 그럼 황보승 의원도 거기서 활동을 한 건가요? 그렇죠. 이 황보승 의원과 2019년에 어몽길 그 휴먼재단 네팔에서 학교 기공식 하는데 같이 가서 거기서 동침을 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에 어몽길 휴먼재단을 통해서 둘이 만났고, 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스폰서 역할을 확실하게 했죠. 신용카드까지 주고 막 그걸로 명품백 사고 다 했으니까 했는데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건 그건 자기 본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변호사한테 뭐 하여튼 제가 따지고 물으니까 저한테 욕을 하고 끊으셔서. 근데 재밌는 분인데 이분이 뭐 불교 방송 라디오랑 뭐 인터뷰를 또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나 혼자는 죽을 것 같지 나 혼자 그러니까 제가 그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공천 받아봐야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누굴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 되게 재밌습니다. 그게 저는 어떻게 읽혔냐면 나 혼자는 안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정치권에 돈을 많이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나 혼자는 죽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그 불교 방송에 라디오에서 던졌죠. 야, 근데 이 내연남 분은 그래도 이게 진짜로 본인 얘기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실혼 관계인지 아니면 금전적 스폰서의 관계인지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스폰은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뭐 애인으로서든 아니면은 황보승 의원을 로비 창구로 이용하기 위해서든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뭐 그 회사 소유의 차량이든 제네시스를 뭐 3,200만 원을 주고 구매한 것이나 아파트 그 임차료 또한 뭐 내연남과 분담을 했다. 뭐 이제 황보승 의원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내연남이 그렇게 이제 차량을 주고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아파트를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뭐 이거 구매한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자기네들 내연남과 분담해서 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게 반박을 하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소명이 될 텐데 전 남편이 이혼하면서 문제를 삼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조치를 한 것들이죠. 위장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중에 뭐 이제 임대료 낸 것처럼 분담한 것처럼 한 거고 저희가 상당 부분 거짓말이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근데 그 이 내연남 분은 뭐 자기가 사랑했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라 그 돈 좀 쓴 거 돈 거 아무 문제 없다고 그건 자기 생각인 거고 사랑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정치인은 선관위에 신고된 그 후원 계좌로만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따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스폰서인 거죠. 스폰서인데 이분 되게 재밌는 게 또 그 불교 방송 라디오에 보면 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사랑을 한다면 그 이혼을 하고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회자가 너무 이제 성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아 죄송합니다. 아, 성리학적 관점에서 벗어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배우신 분이네. 근데 일부 다처제를 이게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 민법상 일부 1처제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일부 다처제? 그래도 성리학적 세계관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현재 그 혼인하신 그분 여자분도 아시는 거죠. 황보승이와도 저 내연 관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데 그 혼인을 유지하면서 또 불륜을 유지하면서 그걸 유지를 하는데 이제 조성아 씨한테 뭐라 그랬냐면 황보승 의원이 그냥 눈 딱 감고 이 상태로 그냥 살자. 그러면 너가 이혼 안 하고. 네, 이혼 안 하고 그냥 나 불륜을 계속 저지를 테니까 이 상태로 살자. 왜 그러면 너도 저 내연남 돈 그 경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황보승 의원도 이게 전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황보승 의원은 1처 다부제.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거예요. 야,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니 그러니까 꿀을 같이 빨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그리고 내연남 실질적으로 꿀이고. 녹음 파일에도 예. 뭐 그렇다고 내가 둘을 다 데리고 살 수는 없지 뭐 이러면서 하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세계관인데 이 내연남과 이 황보 의원이 좀 공통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리학적 관점에서는 벗어난 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처일부처에서 벗어난 그렇죠. 분들이다 이거죠. 아 이거 참. 왜 하필 그 단어를 쓰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빵빵 터트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밉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내연남이 계속 그 황보승의 비서진들을 자기 종부리듯이 뭐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문제는 네. 그리고 정치적인 출마의 꿈을 갖고 있으신 분이 그리고 나 혼자 죽지 않겠다고 하고 자기한테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누구 하나 내가 불구 죽을 거야라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죠. 네. 이게 되게 사건이 단순히 무슨 탈당과 불출마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스캔들로 번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불륜 스캔들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주목하는 거는 불륜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불법 정치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부패 스캔들이에요. 네.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그 내연남이 보니까는 뭐 저기 그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항보 의원에게 줬고 이걸로 이제 항보 의원이 구찌 가방 350만 원짜리 명품을 샀어요. 또 속옷도 이거 가지고 사 입었어요. 그러니까 속옷을 백화점, 그러니까 항상 부산 롯데백화점인가요? 광복점인가? 거기서 이제 고급하게. 그러니까 그냥 가족이 다 갔대요, 쇼핑을 하러. 아. 그러니까 보니까 그 내연남이 준 카드로. 네. 근데 그 속옷을 왜 저기 사면서 이제 결제 한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1,000만 원짜리 한도인데 네. 속옷을 딱 이렇게 긁었는데 속옷 한 3, 40만 원 긁었는데 거기서 승인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를 계속 꽉 채워서 다 썼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뭐 900 얼마 전에 예, 썼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카드 결제를 보면 이게 한 달에 한 5, 600은 썼다는 걸로 보면 예, 굉장히 그게 어떻게 저게 뭐 그거를 그냥 선의로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기자들하고 식사하거나 술을 마실 때도 그 카드로 썼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굉장히 또 기자를 극진히 모신 것 같아요. 기자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사건 하면서 모 종편의 정치부장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 황보승이 의원 건을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 지역에서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지역 기자가. 지역 기자가 이거는 그냥 가정폭력 불륜 사건인데 기사를 못 쓰겠다고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왜 이러냐. 근데 기자 관리를 상당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의심이 들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심 저녁 가는 뭐 갖고 굉장히 기자들 접대를 많이 했는데 그 이제 후원 이제 실질적으로 이분 정치자금 후원금 사용 내역을 보니까 기자 간담회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돈으로도 합법적으로 받은 후원금으로도 했고 또 내연남의 신용카드로도 기자들 뭐 밥 먹이고 술 먹이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뭐 합법 불법을 막 넘나들면서 어쨌든 간에 언론 관리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한 극진, 셈이네요. 네, 극진이. 예.